안녕하세요, 운산고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공약 토론회를 시작할 텐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녹화본으로 진행을 합니다. 더 집중해서 꼼꼼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10회 총학생회 공약 토론 사회자를 맡게 된 선거관리위원회 이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공약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호 1번 측과 기호 2번 측의 공약 설명을 각각 1분 30초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설명을 들은 후에는 반론이 있겠습니다. 각각 2분이 주어집니다. 각 후보마다 3분 동안 반박이 주어지고 이후 작전회의 시간 1분이 주어집니다.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서로의 공약에 대한 질문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따지며 반박을 할 수 있고, 반박이 들어올 경우 그 팀은 공약의 정당성에 대해 반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발언권을 얻으신 경우에만 발언이 가능합니다.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사회자인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자유토론은 1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작전회의 후 한 2분 정도 주어진 다음 최종 변론이 각 팀당 2분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후 학생들의 질문이 있고 각 후보자들이 그것을 답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호 1번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10기 정교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회장 후보 장현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약은 총 4가지입니다. 먼저 첫째, 정교회 키다리 책상을 배치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을 연행하게 되면서 생활 균형이 깨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지게 된 학생들이 많은데 그들의 올바른 학습을 도모하기 위한 키다리 책상을 배치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대회를 주최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여파로 교내 대회 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해진 일정 조건 아래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회를 주최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를 주체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셋째로는 학생들이 시험 시간표를 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험 시간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시간표를 만들어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최대 다수가 납득할 만한 시험 시간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학사 일정 시험 날짜 속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험 시간표를 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당일 사복 허용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시험 날에까지 교복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그 당일 날에는 사복을 허용하여 편안한 복장을 주도하겠습니다. 이상 의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10대 정교회 임원 선거에 나오게 된 기호 2번 김지혜, 황성현, 정영주입니다. 저희는 학생회로, 자치회로, 그리고 임원회로서 학교에서 꾸준히 일해왔고 앞으로도 운산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저희는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구글, 페이스북 페이지, 신문고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알림 게시판을 만들어 카드뉴스를 게시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학생의 현황과 대의원 회의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운산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진행하던 월별 행사와 축제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추가로 형제학교와 e스포츠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형제학교란 매년 학생회와 스포츠 자치단이 해온 행사로 소화고와 축구, 농구 등의 종목을 학교 대항전으로 진행하는 스포츠 대회이며 이 스포츠 대회는 모바일 카트라이더를 활용한 대회입니다. 셋째, 운산인을 위한 복지입니다.
현재 온상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산대여와 위생용품 자판기는 계속 진행할 것이고 추가로 체크카드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스마트 학생증을 발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산인을 위한 학습 지원입니다. 저희는 MS 오피스 365를 무료로 지원하여 파워포인트, 원노트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이 정하는 시험 시간표를 진행하여 학생의 의견을 시험 시간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의 공약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양 후보의 반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약인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발전에서 원래 그 전에 운상고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다시 공약으로 낸 것은 공약으로서의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에서 전교생이 모두 모인 방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의견 수렴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전교생 방을 파고 운영해 주실까요? 그리고 전교생이 모여 자유롭게 소통한다면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카드 뉴스는 누가 제작하고 관리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본다는 보장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약인 형제학교 및 e스포츠 대회 추진은 형제학교를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e스포츠 대회는 주변에 있는 충영고도 1년 전에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타 학교와 교류를 할 수 없는 방법이 과연 게임이면 안 되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내 손에 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 게임이며 동시에 e스포츠를 한 다른 학교 학생에 따르면 인근 PC방에서 대회를 주최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지금 폐쇄된 공간에서의 e스포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건지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의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즉 스포츠는 인기에 부합하는 공약으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려가 있으며 그 목적에서 다른 긍정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e스포츠 대회는 소수만의 대회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에 쏟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듯합니다. 수행평가도 넘치고 세특도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할까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공약인 스마트 학생증 발급에서는 학생들이 이미 대부분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의 반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다리 책상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끝날 경우 모두말뚝이 줄을 이루는 운상고에서 키다리 책상을 설치하면 모두먼 중에 한 명이 나갈 경우 다른 모두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경우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중요시하는데 벌칙을 주는 것이 수업의 흐름을 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다리 책상을 설치할 경우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부서지는 경우도 있어서 없애는 학교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년 1학기 입원회에서 이미 이 키다리 책상을 진행했었는데 선생님께 여쭈어본 결과 당시 임원회에서 각 반당 하나씩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하여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씩이나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공약인 시험기간 사복 허용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복을 허용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등교시 체육도 허용해주는데 굳이 사복을 허용시키는 이유를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부인 출입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감수할 만큼 사복 허용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군기 회장단이 동아리 시간에 외부로 나가는 동아리가 많아서 사복 허용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생활인권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이 심하게 반대하셔서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사복 허용이라는 것이 생활인권부에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회 주최에서는 언제 진행할 것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약 검토회 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생기부에 기록되는 교내대회 같은 경우는 학사 일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안 된다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내대회 추진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1분간 1차 작전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은 서로 작전 회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질문하기 시간에 하지 못한 질문이나 답변하지 못한 것들을 말하실 수 있으며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양 후보의 반박을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반박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일단 키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다리 책상 설치가 모든 활동에게 피해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활동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할지도 모르고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키다리 책상을 같이 배치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벌칙을 주는 것이 어떤 시험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하셨는데 키다리 책상의 목적은 잠을 깨워서 자율적 학습을 도모하는 용도이지 오로지 벌을 주는 데 사용하는 것은 취지에 약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키다리 책상을 사용하는 학생이 키다리 책상의 필요성을 정말 느끼는가를 선생님의 판단 여부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두 개씩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생활인권위원회 규칙을 보면 제18조의 제4항에는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어떤 키다리 책상을 소수의 학생들만이 필요로 하더라도 이런 소수의 학생들의 필요를 지원해 주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거론이 되었음에도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주변의 타 학교들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키다리 책상의 사용도는 학교나 학급 분위기에 따라서 다소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의상고에서도 사용도가 학급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방금 앞서 말씀드린 학교 생활인권 규정에 나와 있듯이 소수의 학생들이 필요하면 이를 설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번 후보의 반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공약에 대해서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운영이 될 때는 정보 전달만의 목적으로 보통 하고 질문 같은 것을 받고 건의를 받으려고 만든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성화해서 건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전교생 구글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저희가 선생님께 어떤 설문조사지나 이런 것을 전달을 하면 각자 학급에 구글에 올려서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뉴스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학생회에서 일하면서 친구들에게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학생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대의원회의 결과 건의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실현됐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서 학생과 보다 더 확실하게 소통할 수 있게 만들려고 저희는 이런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효율성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요. e스포츠 대회에 대해서 지금 반박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모바일 카트라이더로 진행하는 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카트라이더 대회를 진행할 거고요. 카트라이더 대회, 모바일 카트라이더를 한 판 하는 데는 약 5분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트라이더 학교에서 5분 정도 하는 걸로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이 게임의 그런 안 좋은 단점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형제학교에 대해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난다면 내년 하반기쯤에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소학고 측과 문의를 해서 답변을 얻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에 소학과 협의 후 운소전 e스포츠 또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1분간 2차 작전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은 서로 작전 회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질문하기 전에 하지 못한 질문이나 답변하지 못한 것들을 말하실 수 있으며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회 주체라고 하셨는데 이 대회 주최를 하는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 진행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대회 주최 기간에 관련해서는 교과 대회 주최도 정해진 교과가 있을 건데
그 교과 선생님과 의논한 후에 원래 대회 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여해서 대회를 주최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언제 시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 스마트 학생증의 발급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대부분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증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며 스마트 학생증을 만들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 이를 실시한 타학교의 사례를 찾아보니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학생증 사진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아닐까와 같은 이유로 사용도가 매우 저조했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을 학생 복지 예산으로 돌리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스마트 학생증을 무료로 발급할 예정이고요. 요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타 학교의 사례에 따르면 교통카드나 체크카드를 안 가져왔을 때나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개인정보 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정보의 경우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진행을 하고요. 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만 이 공약이 추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도 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분실 우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 이것 또한 동의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분실 시 개인의 책임이라는 항목을 기재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 시험기간 사법 허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외부인 출입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감수할 만큼 사법 허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외부인 출입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있게 될 경우에는 이제 외부인과 분간이 안 되니까 시험 날에만 따로 다른 대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사인들을 상징하는 배지나 이런 대체제들을 마련하면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추가로 질문해도 될까요?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구비 회장단이 동아리 시간 사법 허용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생활인권위원회 측에서 이제 이게 안 된다고 판단이 났어요. 그렇다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아리 시간과 시험 당일날의 사복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아리 시간에 있는 사복은 조금 더 학생들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옷일 수도 있지만 시험날에는 오로지 자신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기 때문에 좀 다른 옷을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아리 시간에 사복을 허용하는 이유도 똑같이 편의를 위해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똑같은 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똑같이 허용이 안 되지 않을까요? 답변 안 하실 거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답변 하실 건가요? 네, 장현우 씨. 다음 질문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대회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e스포츠 종목을 굳이 카트라이더로 선정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카트라이더를 원래 안 했던 학생들도 분명 있을 텐데 그 학생들한테 소외되나요? 모든 대회 같은 경우는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바일 게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각 반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물어본 결과 모바일 카트라이더를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바일 카트라이더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하자면 모바일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 전체 이용가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어떤 반발이 별로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폭력성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카트라이더를 골랐습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회 주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현재 생기부 부족 현상을 위해서
현재 서포터즈와 학년 준비팀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이유가 무엇이죠? 코로나 이전과는 그 행사를 진행하는 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이 달라진 것이 확실한가요? 대회 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대회 수도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요? 대회 수가 위축됐다는? 아니요.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대회 주최에서 질문을 하도록 할 것인데요. 선생님과 기본적인 기준과 조건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내 대회 추진이요. 거기서 영상에서 봤을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회 주최 공약에서 선생님과 기본적인 기준과 조건을 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기준과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대규모로 학교 전체가 움직이거나 크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규모 집단으로 꾸려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거나 보고서 형식으로 대회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후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장현호 후보님. 첫 번째 공약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에서 구글 클래스에 대해서 의견을 받을 때는 설문조사지를 이렇게 뿌려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솔직히 이게 오프라인으로 그냥 설문조사지를 돌려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어떤 불성실한 응답을 하는 친구들도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불성실한 응답을 하는 친구의 경우 그냥 설문지를 돌리는 것과 구글에서 설문지를 돌리는 것 둘 다 불성실하게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글과 그냥 설문지를 돌리는 것의 차이점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안전하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짰습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네. 저희 측에서 질문해도 될까요? 김재 후보님 질문해 주세요. 키다리 책상 설치해서 질문할 것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설치를 해서 하나는 벌칙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학생들과 선생님과 합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끼리도 이야기하다가 이거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개씩만 제공을 한 다음에 혹시 더 필요하면 학급자치나 학년자치 학생회와 회의를 진행한 후에 두 개 설치를 하기로 그렇게 그런 용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벌칙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예요? 그럼 공약서에 기재한 것과 약간 상반되는 네네.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후 더 질문 있으신가요? 시험 시간표에 대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네, 김재 후보님 발언해 주세요. 아까 입론에서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시간표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의견만으로는 모든 시간표를 꿀 수 없고요. 저희가 선생님께 여쭤서 알아봤는데 학년 간의 어떤 겹침이 너무 심해도 안 되고요.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 하에 이제 날짜마다 과목이 정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과목의 어떤 순서만을 학생들이 정하는 것으로 선호조사를 통해서 그 과목 순서를 정할 예정입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이상으로 자유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전회의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작전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각 후보는 최종 변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1번 후보부터 최종 변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호 1번은 총 4가지 공약입니다. 먼저 첫째, 정교의 키다리 책상 배치입니다. 키다리 책상 배치는 잠이 많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대회를 주최합니다. 대회 주최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여파로 교내 대회 활동 위축을 막고 이런 침체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해진 일정 조건 아래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회를 주최하겠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를 주체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셋째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험 시간표 조정입니다. 시험 시간표 조정은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 쌓여진 시간표 속 과목 배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다가옴을 막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학년마다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는 시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계획적인 공부를 도모합니다. 마지막은 시험 당일 사복 허용입니다. 학교에서 사복을 입는 행위는 오직 그것보다 더 나은 편리함이 그를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시험 당일날에는 복장이 시험을 치르는데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편함과 불상사를 줄이고자 시험 당일날에만 사복을 허용하는 공약을 펼치겠습니다. 저희의 공약은 주어진 결론에 숟가락만 얹어서 떠놓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생이 공동체가 되어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것 자체입니다. 그것이 문산에서 또 더 나아가 삶의 주체성을 기르는 진정한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서툴고 잘 준비가 안 되더라도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어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성찰해 나가며 함께 교내 대회, 시간표 조정 등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호 1번의 결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호 2번 후보의 최종 변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교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학교를 함께 만들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첫째, 문산인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건의와 설문을 진행할 것이며 한 사람의 의견도 소중히 생각하며 건의 후의 상황을 하나하나 피드백해 드릴 것입니다. 대의원 회의 결과와 학생의 현황 등은 카드뉴스를 게시하여 학생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둘째, 문산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입니다. 기존의 행사를 진행하며 형제학교와 e스포츠를 추진한다 하였는데요. 형제학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2학기에는 소아고와의 스포츠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할 것이고 관중이 있는 경기는 소아고 측과 내년 하반기에 재진행할 예정입니다. e스포츠의 경우 팀전으로 계획을 했지만 상황에 따라 이번 연도에 개인전, 반별 대항전뿐만 아니라 소아고 측과 합의하여 학교 대항전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문산인을 위한 복지입니다. 우산 대여와 위생용품 자판기의 경우 계속 진행할 것이며
스마트 학생증의 경우 주변에 요구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실제로 시행 중인 학교의 경우에 교통카드나 체크카드를 안 가져왔을 때나 없는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동의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복지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MS 오피스 지원 및 학생이 정하는 시험 시간표입니다. 학교 측과 사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가지 다 이번 연도에 실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호 2번 김지혜, 황성현, 정영주를 선택해 주신다면 운산인을 위한 함께 발로 뛰는 회장단이 되어 공약 이행률 100%를 달성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정 변론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토론회 후보자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녹화본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방청객 학생들의 질문을 직접 뽑아왔습니다. 우선 공통 질문으로는 두 후보자분 모두 시험 시간표를 학생이 원하는 대로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다수결로 진행된다면 소수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측 먼저 답변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애초에 지금 방식대로 선생님이 시험 시간표를 정할 경우에는 약간의 학생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호 1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아예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하고 선생님들이 짜여진 학사 일정 아래에서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아주 조금이나마 반영하더라도 그게 설령 소수가 반영이 안 된 의견일지라도 반영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욱 이로운 학사 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야기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번만 더 얘기해요. 질문 한 번 더요? 네. 지금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답변해도 될까요? 네. 저희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가 자치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학생들과 자치회 간의 소통이 약간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 공약으로 내세운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발전이 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1번의 의견 있나요? 네, 저희 또한 지금 학교 운산고등학교가 학생에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다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학생들의 의견은 많이 나오는데 그에 따른 어떤 절차나 이런 게 복잡해서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안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워서 앞으로 쭉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각 후보별 질문인데요. 기호 1번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시험 당일 사복 포용을 한다면 시험 기간이라 더욱 예민한 때인데 외부인이 출입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외부인과 구분하기 위함은 교복인데 우리의 안전은 어찌 보장되나요? 네, 외부인과의 구분을 하는 것은 교복일 수도 있지만 다른 대체자를 찾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예로는 배지가 있는데요. 배지를 낌으로써 외부인과의 구분을 하고 동시에 사복을 허용함으로써 사복을 입고 그에 대한 편리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용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키다리 책상은 우리 학교처럼 모든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과 같이 코로나 사태에 이어서 모름 활동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태세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필요함이 더 쌓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인 학습에 더욱 도움할 수 있는데 키다리 책상 배치가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진 명렬표나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스마트 학생증은 무엇을 위한 건가요? 스마트 학생증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과 체크카드 그리고 교통카드의 기능이 합쳐진 학생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구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교통카드나 체크카드를 안 가져왔을 때나 잃어버렸을 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학생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할 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6기 학생회 때 이 공약을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요. 500명이 동의를 해야 실시가 되는 거였는데 487명이 동의를 해서 아쉽게도 되지 않았지만 487명이면 500명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다시 추진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소통을 위한 플랫폼,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더 활용하려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간단한 질문들만 받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제 건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